청년이 끝나는 시기예요. 노년으로 가는 길목이죠. 그럼 노년으로 가기 전에 인생이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노년이 되면 나의 젊음이 끝난다.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 내가 뭔가 나아갈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년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위기가 남성들은 1년에서 10년을 가고 여성들은 1년에서 5년 정도 평균 가요. 남성들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제2의 사춘기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사춘기를 약하게 겪었을수록 더 심하게 온다고 해요. 근데 이때 내가 다시 남자로서 여성으로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성적인 힘일 때 가장 셉니다. 가장 강한 자극이 오겠죠. 그래서 그 순간 불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남자야.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 새로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샘솟고 있어. 나 남자야, 여자야. 나 여자로서 인정받아. 나 여성성이 있어. 남성성이 있어를 보여줄 수 있는 이성에게 자극을 받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륜에 쉽게 잠식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 훨씬 중년의 위기가 길고요. 깊습니다. 그들은 남성성을 강함에 있기 때문에 그 강함을 보이려고 하는 게 더 강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집도 훨씬 세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성성에 비해서 남성성은 훨씬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그 시기도 길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이 오래가는 경우는 첫 번째는 속궁합이 잘 맞을 때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자가 나랑 관계를 가질 때 좋아한다는 것은 나의 남성성이 굉장히 발휘가 되는 거고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요. 나와 자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요. 그럴 때 오래가고 여성도 어떤 성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40대가 넘어갔을 때 성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만족도가 크기 때문에 그 만족도를 갖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속궁합이 맞을 때 오래 가고 아무래도 40대가 되면서 성적인 지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왜냐면은 그때 강하게 추구되는 것이 남성성, 여성성을 추구할 때 내 성적인 매력이 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서로에게 끌리는 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속궁합이 잘 맞을 때 불륜이 오래 가고요. 두 번째는 내 결핍이 채워질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구원자를 구할 때 내 정서적인 구원자를 구하는 게 결혼이다. 그것을 내 배우자에게 충족하지 못했을 때 외부로 눈 돌리는 것이 외도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정서적인 결핍이 인정이다 그러면 나의 인정을 많이 해주는 그 인정 욕구가 많이 채워질 때 오래 가고요. 또 여성애 같은 경우는 내가 경제적인 결핍을 느끼는데 경제적인 걸 굉장히 많이 채워주는 남자를 만날 때 또 관계를 오래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도 경제적인 부분의 결핍을 어릴 적에 많이 느꼈거나 지금 결혼 생활에서 내가 채워주는 것 외에 내가 내 스스로만 경제적으로 채워가고 내가 부족할 때 여성이 경제적인 거를 메꿔줄 때 굉장히 오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결핍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질 때 굉장히 오래가고요. 또 비밀이 보장될 때 오래갑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불륜을 할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비밀이 유지가 돼요. 내 주변에 내가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누가 알아서 나의 뭐 어떤 그 이름에 아니면 나의 뭐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간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럴 때 당연히 비밀 유지가 엄수될 때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 남녀들은 금지됐기 때문에 훨씬 끌리죠.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불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이제 낭만적인 감정이 금지됨으로 해서 훨씬 배가 되는 효과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하거든요. 내가 늦게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막아서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의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방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욕구나 그 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낭만적인 감정이. 불륜 남녀들이요. 성적 지향성을 훨씬 더 높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 남녀들은 성욕보다는 애틋함, 그 간절함 이걸 훨씬 더 무섭게 갈구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는 그 다음이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고 또 관심받고 있다는 거,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륜 남녀들이 그 낭만적인 감정에 빠져들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륜하는 장소가 제일 많은 것 중에 말씀드리는 게 뭐 회사가 제일 많지만 그 다음은 동호회, 동창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동창회에서 많이 바람이 나는 이유가 내 어릴 적 동심이 돌아와서 지금 나이 든 내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젊었을 때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재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해서 이 사람과의 소통이 너무나 원활해지는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한다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젊을 때의 나로 봐주는 그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유부녀가 되면 한가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바쁘지 않은 남자. 나쁜 남자 다음으로 더 나쁜 남자가 바쁜 남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남자가 여자를 외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는 한가해서 바쁜 척 하더라도 나한테 좀 관심을 많이 주는 사람, 그래서 자주 연락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나의 남편보다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람. 두 번째, 잘생긴 남자. 내 생에 만나본 적이 없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세 번째, 나한테만 헌신적인. 요번에 폭삭 속았수다, 그걸 보고 모든 여자들이 환호하잖아요. 관식이한테 환호해가지고 야, 이 세상에 관식이 없냐.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실질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어요. 실제로 관식이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면 아마 지금 관식이 죽지 않았으면 바람 폈을 거예요. 모두 저한테 야유를 퍼부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드라마니까 가능한 건데, 그런 관식이 같이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오로지 나한테 꽂혀있는 남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결핍에 연관된 얘기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는 유부녀분들은 경제적인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테고, 내 남편의 어떤 나이듦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쉬운 사람들은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연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정말 나만 사랑해주는 우리 현 시대의 관식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는,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성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성감을 제대로 아는 여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 남편이 못한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못하는 분도 있고요. 그랬을 때 정말 성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부남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상대는 누굴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부남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미치는 상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첫 번째, 이제 소문나지 않는다는 전제는 붙어요. 불륜 상대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름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유부남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미치는 불륜 상대 첫 번째는 많이 어리고 예쁜 여자일 것 같아요. 이건 모두 동의하실 것 같은데, 나보다 많이 어리고 예쁜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 나하고 속궁합이 정말 잘 맞는 여자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남편 심각한 조루인데 왜 바람을 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아마 그 여자분하고는 되게 잘 됐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아내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여자하고는 정말 오래됐다고, 나하고는 금방 흥분이 돼서 빨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여자하고는 오래 할 수 있었다 해서 속궁합이 맞았다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담을 제가 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부남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미치는 불륜 상대는 두 번째는 속궁합이 잘 맞는, 내가 긴 시간 섹스가 가능한, 나의 어떤 정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빨리 사정을 하는 사람이 바람을 필까라고 고민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내가 정말 딴 여자한테도 이럴까? 난 정말 성적인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 에 대한 어떤 고민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는 만나지 못했지만 나의 이상형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의 이상형. 내가 결혼을 이상형하고 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만약에 불륜을 해야 된다면 정말 할 수 있다면 이상형과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상담에서 남편분들이 오셔서 외도를 하신 남편분들이 그 여성하고 왜 바람을 피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사실은 이상형이었어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몇몇 분이 계셨어요. 외모가 딱 저한테 맞는 이상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놀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들이 꼭 만나고 싶은 대상은 결혼은 못했지만 불륜으로라도 만나고 싶은 이상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제가 흔히 드리는 답변은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은 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병신 같은 남자들을 많이 만나고요. 자기 남자보다 못한 정말 떨거지들, 카톡이나 자주 하고 전화나 자주 하는 병신 같은 애들한테 많이 빠지고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 아내분들이 외도해서 그 외도한 상간자분들을 보고 그 남자는 정말 병신이에요. 헤어지고 가셔봤자 남는 게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셔서 상담이 쉬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90% 이상이에요. 여성분들의 외도 상대는. 근데 남성분들의 외도 상대는 이쁘냐 미우냐를 떠나서 아내보다 예쁘다 밉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여자.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스트리트가 아니라 미터,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자하고 바람을 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바람을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저는 바람을 핀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만 그러냐? 아니요. 바람 필 마음이 있는 여성분들도 거리가 닿아야 바람을 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바람을 핀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정복욕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정복해줄 수 있는 끊임없이 대시를 해주는 남자한테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이 예쁘다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건 얼굴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얼굴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목선을 보고 어떤 분은 가슴을 보고 어떤 분은 힙을 보고 어떤 분은 발목을 보는데 연륜이 높을수록 밑을 봐요. 밑으로 내려가요. 20대는 얼굴, 30대는 가슴, 40대는 엉덩이, 40, 50대는 발목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을 아시는 분들일수록 어떤 성적인 관심도가 높을수록 신체의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속설들 때문에 그래요. 외도의 유혹은 있죠. 유혹은 있고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삶의 가치를 뚜렷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가치를 명확히 하시고 이걸 허물어뜨렸을 때 나한테 올 리스크도 분명히 하시고 나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잃지 않으실 때 저는 외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외도를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외도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냐 모르냐에 떠나서 본인의 가치가 굉장히 땅에 떨어지는 거고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잠깐 즐거우려고 본인의 평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뚜렷하게 가치관에 심으신다면 외도를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중한 아이, 아내, 남편 그런 것들을 잃으실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들키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시기 때문에 외도를 하게 되시는데 외도는 반드시 걸립니다. 들키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나 드러납니다. 언젠간 드러나요. 죽는 순간에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끄러운 삶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부인 듯 부부 아닌 우린 뭘까? 이게 섹스리스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섹스리스는. 어떤 부부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섹스리스신가요? 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저희 섹스리스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세요. 작년에 2번?
그래도 2번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작년에 2번인데 섹스리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거 한 게 아니에요. 한 듯, 안 한 듯, 안 한 듯, 한 듯 한 거잖아요. 그죠? 언제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2번인지 1번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했다고 할 수 없겠죠. 남녀는요. 섹스 없이는 남녀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섹스 안 하는 남자, 여자를 친구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남사친이야. 절대 나랑은 우리는 뭐 불알 친구야 이렇게 표현하고 우린 목욕 같이 해도 아무 일 없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남사친, 여사친이고 동성이야 라고 형제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섹스리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한 달에 1회 이하면은 1회 이상하지 않으면 섹스리스입니다. 한 달에 최소 2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심하시고요. 2번을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 큰 의미는 없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섹스리스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이 멀어져서 생겨요. 그러니까 싸워요. 자꾸 다퉈요. 섹스를 잘 했는데 다투다 보면 섹스는 굉장한 쾌락을 주잖아요. 누군가 뭐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러시는 분 생길 것 같긴 한데 굉장한 쾌락을 주는 게 섹스입니다. 그래서 이 섹스를 내가 저 사람이 나랑 섹스하는 걸 좋아해 라고 생각할 때 싸우고 나서는 이 사람한테 섹스를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해준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도 이렇게 싸우고 정서적으로 멀어졌는데 내가 치사하게 해달라고 하기 싫어. 아니면 내가 해주고 싶지 않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색한 순간에 섹스하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짐승이라고 여길 거야. 날 진짜 웃기는 자식이라고 여길 거야. 자존심 상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4주가 되다 보면은 섹스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 보면은 안 하게 돼요. 한 3개월 안 하다 보면요. 하자 그러기가 민망하대요. 이제는.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순서를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부도 있어요. 하는 순서를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해요. 순서가 필요해요? 위모 어떻고 아래모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디서부터인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막 웃으시는데 이 원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섹스를 안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멀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몸이 닿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닿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멀어지니까 더 안 하게 되죠. 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섹스가 맞지 않아서 안 해요. 이게 남녀의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차렷하고 있으면 어때?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때? 통나무면 어때? 했잖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섹스를 잘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자가 잘한다는 게 뭐야? 해주는 건데. 아니에요. 여자도 잘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잘해야 여자가 느낀다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내 몸을 깨우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를 느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섹스를 잘하는 여성이고 그럴 때 남자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자가 여자한테 섹스를 계속 하고 싶고 내가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했다고 생각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더 끌립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스리스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요 성격이 나빠집니다.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거를 떠나서 서로 작은 것들에 화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작은 부탁이 또 이게 관계가 이 부부관계를 원활하게 잘하고 서로 너무 행복하게 해주면 야, 물 좀 떠다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면 뭐 베개 좀 갖다 줄래 이랬을 때 예뻐요. 예쁘고 가서 엉덩이도 두들겨주면서 베개도 받쳐주고 싶은데 관계를 안 하게 되면 미친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어. 지백에 지가 못 가져가? 아니 목은 지가 마른데 왜 우물은 내가 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배려나 존중 같은 것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게 되죠. 예민해지는 거예요. 히스테리가 생긴 것들이 전쟁에서 생겼다라는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의 성에 대한 욕구가 풀리지 않을 때 히스테리컬해져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여성들도 굉장히 히스테리컬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고 짜증내고 작은 문제에도 막 뾰족해지고 이 성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여성이 성적으로 만족할 때 절대로 바람피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논문, 많은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고, 모두 다 솔직했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이론이 많고, 부부관계에서 만족하는 여성은 신경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격도 나빠지고, 부부싸움도 더 많아지고, 부부싸움이 많아지면 더 멀어지고, 멀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기 전에 외도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섹스리스는 무조건 외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저한테 외도 문제로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섹스리스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에게, 남편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까지 관계를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이혼까지 간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한쪽 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를 재밌게 하는 팁은요, 첫 번째,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위한 대화를 많이 하란 얘기는 차후고 제쳐놓고 일단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평상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냐? 그래야 부부관계 할 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말을 안 하는데 부부관계 할 때 말하겠습니까? 무슨 거친 숨소리만 들려야 될 것 같은 성관계에서 대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선이 없다는 게 부부관계 하다 말고 방구 끼고 막 이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그건 선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평상시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은 걸 나눌 수 있고, 솔직할 때 부부관계 할 때도 나의 성감대가 어딘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주면 내가 더 좋은지, 당신이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묻고 그걸 자연스럽게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재밌어집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창의적이어야 돼요. 매일 똑같은 그 책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같은 장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창의적인 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역할극을 좋아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는 코스튬을 좋아하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이벤트성의 관계를 갖는 창의적인 놀이도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관계 토이, 섹스 토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토이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성감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솔직한 대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남편분들한테 왜 아내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세요? 왜 아내하고 관계를 갖지 않고 성매매를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아내가 소나무 같아요. 아내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맨날 나만 애써야 돼요 라는 얘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극적이고 내가 솔직하지 못할 때 이것이 리스로 가고, 리스로 가서 이 리스 안에서는 외도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부라는 거는요, 참 어려운 게, 생각날 때 그때그때 하는 게 어려워요. 애가 있으면 특히. 그리고 애들이 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나 이러면 그게 어려운데, 규칙적으로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그때 다른 이벤트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고,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는 너무 어려우면 규칙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날을 정해놓고,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골프 약속 가면은 3가지 룰이 있대요. 골프 약속을 깨지 않는 3가지 룰이 있어요. 부모님 상이거나, 내가 죽었거나, 애인이 애를 낳거나, 그러면 안 가도 된대요. 와이프가 애 낳으면 가야 되는데 애인이 애 낳으면 안 가도 된대요. 이런 유머가 있는데, 이처럼 이렇게 3가지 룰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죽었거나 부모님 상이거나 애들한테 일이 있는 거는 빼고 우리가 이날은 관계를 갖자,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 규칙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땐 무조건 하자라는 원칙을 정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부부관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본인들의 삶에도 건강에도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도 가정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섹스리스는 가정의 무덤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안 하고 사는 게 어때? 그리고 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아내분들. 이거는 같이 죽은 삶을 살자는 얘기거든요. 너도 죽어있는 채로 나도 죽어있는 채로 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실 것 같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관계를 갖는 거를 허락하시든가 아니면 이혼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과격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두 분이서 화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내분이 이렇게까지 관계를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본인의 불감증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남편분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남편분이 너무 애무를 안 해줘서 싫다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분의 노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륜 전문 부부 상담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부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리 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성중독, 관계중독, 자존감, 회복 이런 전체적인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가운데 부부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게 됐고 잘하고 있는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리허브, 다시 안아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거기 세포언니 TV라는 채널 유튜브에서 또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고 계실 텐데요. 그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또 찾아와 주시면 저희 리허브에서 함께 하고 세포언니인 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